이번 주말 부산은 축제로 가득합니다. 기장 칠암항에서는 붕장어 축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모래축제가 개막해 눈길을 끕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 투기 명분 쌓기라며 부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증단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영도구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교육청이 토학로 학생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신체활동으로 아침을 여는 부산교육청의 아침체육 정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종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활기찬 아침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했던 지역의 축제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장은 멸치축제에 이어 붕장어 축제로 다시 한번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상인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장어로 유명한 칠암항 일대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음식점 곳곳에는 붕장어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손님의 발길이 계속되자 상인들은 신이 나고 신선한 붕장어를 먹은 사람들도 절로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바닷가를 가려면 2시간 반 이상 가야 돼요. 와서 붕장어 식사를 했는데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거 먹고 지금 바깥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러고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9일부터 사흘 동안 기장 붕장어 축제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붕장어 회와 구이를 10% 할인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주말 점심에는 붕장어 비빔밥 만들기 행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꽃쇼, 트로트 공연 등이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도 함께합니다. 기장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13개 업체가 참여해 전통시장별로 특색을 살린 상품을 홍보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에 판매하고 구매 고객들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도 제공합니다. 전국에 한 30여 개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특별히 판매하게 됨으로써 관광객분들에게는 만족한 쇼핑이 되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린 붕장어 축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023 해운대 모래축제가 19일 개막해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는 해외 작가 8명과 국내 작가 3명이 참여해 부산 세계박람회를 주제로 한 모래작품 14개를 선보입니다. 축제 기간 대학가요 대항전을 비롯해 공연이 진행되고 시민들이 직접 모래 조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21일 부산에 황사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18일 밤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21일부터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우리 학교는 시간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부산의 교육정책, 아침 체육 활동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실제 교육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력 있는 아침을 열고 있는 금정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널찍한 잔디 운동장에 체육도구 10여 종이 배치됐습니다. 화요일은 1, 2학년 학생들이 아침 체육하는 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과 3, 4, 5 모여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장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찹니다.
최소한 한 10종목 이상 뭐 배드민턴, 피구, 야구, 그다음에 뭐 징검다리 건너기, 띰틀, 허들, 줄넘기, 뭐 낙하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매주 좀 변화를 일으켜서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체육 시간에 못했던 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남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축구. 골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공을 찰 때마다 탄식과 환호가 터져 나오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약간 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약간 제가 뿌듯한 것 같아요. 배드민턴과 피구처럼 여러 명이 함께하는 종목을 통해서는 체력을 기르는 데 더해 규칙을 따르는 법과 존중, 배려심을 체득합니다. 누가 더 잘하나 훌라후프 대결이 펼쳐지고 한편에서는 줄넘기를 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2단 뛰기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줄넘기랑 배드민턴 했어요. 그냥 뛰는 거 좋아해서 재밌어요. 같은 시간 실내에서는 아이들이 농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드리블 연습에 이어 친구들과 공을 주고받습니다.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협동심도 기릅니다. 체육 활동이 없었다면 교실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며 맞이했을 아침. 몸을 움직이며 잠을 깨우자 학업 집중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잠을 안 깼을 때 이 농구로 잠을 풀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늦잠을 자가지고 학교에 늦게 갔는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빨리 가고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좋은 것 같네요. 그냥 슛 넣으면 기분이 좋죠. 같이 더 팀으로 하는 게 재밌어요. 아침 체인지 활동은 체력과 함께 인성, 지성을 기르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만큼 학부모들의 호응도 상당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매일 하게 해달라. 보시다시피 계속 아침에 여기 이제 도로변이다 보니까 가시면서 오시면서 다 보시고 많은 전화를 주셔요.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도 말씀하시고 어저께는 어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한테 꽃을 달고 가셨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76년의 역사를 가진 금정초등학교. 매일 아침 함께 뛰어노는 체육활동으로 건강은 물론 인성과 마음을 가꾸고 즐거운 배움에 힘을 쏟으며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사람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면서 제도가 안착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보다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며 연말까지 기초지자체별 수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 고향사랑 기부금법에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을 투입해 해안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를 1호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 명확한 안을 내놓기보다 사용처 발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경북 안동시와 강원도 횡성군 등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방안을 묻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기금 사용에 지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안동시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각 분야별로 정립 및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기금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펼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주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부한 소중한 기부금을 2, 3년 정도 모금한 후에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 기부자들도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신중하게 투입할 방침입니다. 많은 돈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인 만큼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에 대한 각 지자체의 국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교육청이 19일 간담회를 열고 통학로 안전 등의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전복민 시당위원장 직무대행, 하윤수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영도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강화된 기준의 스쿨존 안전난간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민운동 단체연대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 투기를 위한 정부의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공개하는 정보에 의존한 검증으로는 의미 있는 후속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수산물 유통량의 45.7%가 부산에서 집중된 만큼 정부 시찰단이 아닌 부산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검증단을 구성해 불안을 해소하고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고 한 손으로 신생아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가해 간호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장체육관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기장군 체육관 공무원들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거나 오후 근무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말에도 출근 도장을 찍고 바쁜 시간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이들의 상습 근무 태만과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형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장체육관은 문제가 된 공무원 3명을 이동 조치한 상태입니다. 이들 공무원의 비위는 기장체육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해온 A씨가 근무 일지를 기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중구 지역 초등학생들이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가 지역 민원과 요구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중구 지역 학부모 단체 중구맘의 힘은 19일 지역 초등학생 23명과 학부모 등 37명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에는 중구 지역에 여자 중학교를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비롯해 지역의 부족한 기반 시설인 놀이터와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담겼습니다. 부산의 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 문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19일 부산시청에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비겟과 함께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부산의 2만석 규모의 최첨단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해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복합 문화단지에는 공연장에 더해 전시관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오는 24일 누리호 3차 발사 및 성공 기원을 위한 지금 누리 우주로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을 통해 누리호 발사 장면과 개발 및 난관 극복 스토리 등 연구진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AR과 축소 모형으로 누리호와 우주산업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9월 3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부산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19일과 20일 주한 외국공관장과 관계자 13개국 22명을 부산으로 초청해 홍보 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외교단은 19일 북한 재개발 홍보관을 둘러보고 부산 영사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집니다. 20일에는 요트 투어를 체험하고 부산 세계시민축제를 찾아 부산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투어를 통해 부산의 매력과 강점, 또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